저녁 식후 혈당 폭발. 가만히 앉아 이것만 하십시오. 오늘 저는 가만히 앉아 손만 까딱해도 치솟는 혈당을 단 1분 만에 잡아버리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쭤보겠습니다. 맛있게 저녁 식사를 마치셨는데 혈당이 250까지 치솟아 가슴이 철렁했던 경험. 여기 계신 분들 중 얼마나 되시나요? 만약 혈당이 200, 250인 상태로 그냥 잠들게 되면 우리 혈관은 밤새 진한 설탕물에 절여지듯 속수무책으로 망가지게 됩니다. 무릎은 아프고 걷기도 힘든데 이 밤중에 억지로 나가서 운동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35년 경력의 김지훈 교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임상 데이터를 통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 손바닥 안에 혈당을 태워 없애는 천연 인슐린 스위치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이 스위치를 딱 1분만 자극해 보십시오. 마치 인슐린 주사를 맞은 것처럼 강력한 혈당 연소 시스템이 즉각 가동될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손바닥 스위치가 도대체 어디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혈당 걱정 없는 평안한 저녁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잠깐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나이와 사시는 곳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왜냐고요? 연령대와 지역 날씨에 따라 저녁 시간의 혈액순환 상태와 꼭 필요한 자극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지역과 나이에 딱 맞는 맞춤형 건강 정보를 댓글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의문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다리만 문지르는데 혈당이 내려간다니 이건 혹시 농담 아니냐, 요술 같은 이야기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기분이나 미신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의학의 생리학과 오래된 인체지혜가 같은 지점을 가리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원리를 이해하려면 허벅지 근육을 하나의 상태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식사 후 아무 움직임 없이 TV 앞에 앉아 있을 때 허벅지 근육은 마치 냉동실에서 막 꺼낸 고기처럼 차갑고 굳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차갑고 정지된 근육에서는 혈관이 수축하고 세포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밥에서 나온 포도당은 혈액이라는 고속도로로 쏟아져 나오지만 들어갈 출구가 없으니 혈관 안을 떠돌며 벽을 긁고 망가뜨리게 됩니다. 바로 이때 손으로 허벅지를 강하게 문지르는 행위가 의미를 갖습니다. 손과 피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은 단순한 온기가 아닙니다. 이 열은 즉각적으로 그 부위의 혈관을 확장시켜 정체되어 있던 혈류를 한꺼번에 밀어넣고 동시에 근육세포 표면에 숨어있던 포도당 운반 단백질, 즉 GULAT4를 활성화시킵니다. GULAT4는 쉽게 말해 세포 문 앞에 숨어 있다가 지금이다 라는 신호가 오면 튀어나와 문을 여는 열쇠 같은 존재인데 이 신호를 주는 것이 바로 열과 압력입니다. 그래서 뛰지 않아도 걷지 않아도 허벅지 위에서 움직이는 두 손이 뜨거운 다리미처럼 작동하면서 혈관 속에 떠다니던 당을 억지로 근육 안으로 끌어당겨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순간 혈당은 이유 없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갈 곳을 찾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같은 행동을 동양의학의 언어로 보면 이해가 더 또렷해집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위치는 우연히 편한 자리가 아니라 전통의학에서 말하는 위경, 즉 위장으로 이어지는 주된 경락의 길목에 정확히 놓여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위장은 단순히 음식을 담는 주머니가 아니라 곡식과 에너지를 처음 받아 불을 붙이는 오곡의 바다로 표현됩니다. 식사 후 이 정로를 따라 허벅지를 문지른다는 것은 이미 들어온 음식을 억지로 밀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소화의 불길에 장작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손으로 자극이 가해지면 위장의 리듬이 살아나고 음식물은 더 잘 섞이고 더 빠르게 아래로 내려가며 그 과정에서 당분이 한꺼번에 혈관으로 쏟아져 나오는 현상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이 자극은 단순히 혈당 수치 하나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가장 괴로운 문제인 식후 더부룩함, 속이 치밀어 오르는 역류, 배 안에 가스가 차는 팽만감까지 함께 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즉, 허벅지를 문지르는 이 짧은 행동은 서양의학적으로는 당의 출구를 열고 동양의학적으로는 위장의 불을 고르게 살리는 두 체계가 같은 결론에 도달한 매우 드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시면서도 종아리나 무릎 주변을 만지는데 그렇게 되면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혈당을 빨리 빼려면 가장 큰 저장고, 가장 큰 소비처를 정확히 건드려야 합니다. 지금 의자에 등을 세우고 앉아 두 발을 바닥에 붙이십시오. 그리고 두 손바닥을 자연스럽게 허벅지 위에 올려보시면 손 아래에서 가장 두툼하고 단단하게 잡히는 부위가 느껴질 겁니다. 그곳이 바로 대퇴사두근, 즉 허벅지 앞쪽 전체를 차지하는 가장 큰 근육 덩어리입니다. 이 부위를 제가 황금자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몸을 하나의 도시로 비유하면 식후 혈당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쓰레기와 같고 대퇴사두근은 그 쓰레기를 가장 많이, 가장 빠르게 처리하는 거대한 소각장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포도당의 70~80%가 바로 이 큰 근육군에서 소비됩니다. 다시 말해 여기만 제대로 깨워도 방금 드신 밥 한 공기에서 나온 당 대부분이 갈 곳을 잃지 않고 즉시 처리됩니다. 반대로 이 부위를 비워둔 채 작은 근육만 건드리면 혈당은 여전히 혈관 안을 떠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작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이고 정확히 이 허벅지 앞쪽을 찾는 순간부터 혈당이 내려갈 준비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왜 하필이면 팔도 아니고 허리도 아니고 꼭 허벅지여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허벅지는 혈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곳에는 심장에서 내려오는 혈액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대퇴동맥이라는 거대한 통로가 지나가는데 이것은 골목길이 아니라 심장과 직접 연결된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위를 문지르고 자극하는 순간 작은 마사지가 아니라 대형 펌프를 작동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해서 정체돼 있던 혈액이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팔이나 등처럼 혈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위와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둘째, 허벅지는 단순히 움직이는 근육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글리코겐 저장 창고입니다. 평소에 잘 쓰이지 않던 이 창고가 열과 압력 자극을 받으면 근육세포는 즉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내고 혈관 속을 떠돌던 포도당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허벅지를 자극한다는 것은 작은 소비처를 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창고의 문을 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단 1분, 정확히 허벅지 앞쪽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약의 용량을 늘리지 않고 몸 안에 이미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 혈당 조절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1시간씩 걷거나 허벅지가 풀릴 때까지 스쿼트를 해야 혈당이 내려간다고 배워왔는데 가만히 앉아 허벅지를 문지르는 행동이 그만한 효과를 낸다는 말이 쉽게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실전 의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걷기나 스쿼트는 근육이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에너지가 필요해졌을 때 포도당을 쓰는 방식으로 이는 근육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존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몸 상태가 받쳐주지 않으면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반대로 허벅지를 강하게 문지르는 이 방법은 외부에서 열과 압력을 직접 가해 근육 섬유와 혈관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근육의 의지와 상관없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인슐린 수용체와 포도당 운반 체계를 억지로 깨우는 일종의 강제작동입니다. 이 순간 허벅지 근육세포는 실제로 격렬한 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착각하고 혈관 속에 떠돌던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몸은 편안히 TV를 보고 있는데도 세포 안에서는 마치 빠르게 걷고 있는 것과 유사한 대사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열의 성격 차이가 더해집니다. 걷기는 체온이 전신으로 고르게 퍼지는 운동이지만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을 집중적으로 문지르면 마찰열과 압력이 가장 큰 포도당 소비 창고에 한꺼번에 몰리게 됩니다. 그 결과 단 1분 동안 허벅지가 화끈거릴 정도의 집중 자극만으로도 느긋한 보행 10초 15분에 해당하는 포도당 흡수 신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릎 보호입니다. 스쿼트는 혈당을 낮추는 데 분명 효과적이지만 노년층에게는 연골과 반월상 연골에 과도한 압박을 주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허벅지 문지르기는 대퇴사두근을 충분히 일하게 만들어 당을 소모시키면서도 무릎 관절은 완전히 쉬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걷기는 도시 전체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를 천천히 치우는 방식이고, 허벅지를 문지르는 것은 쓰레기를 곧바로 중앙처리 공장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혈당이 빨리 내려가느냐, 더디게 내려가느냐는 바로 이 처리 속도의 차이에서 결정됩니다. 이제부터는 설명이 아니라 실행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구호가 하나 있는데 바로 힘이 닿는 곳까지 당은 녹아내린다는 원칙입니다. 허벅지를 쓰다듬듯 가볍게 문지르는 것은 혈관 속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당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동작은 마사지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말하면 딥 티슈 마사지, 즉 깊은 근육층을 직접 깨우는 자극입니다. 손에 힘을 실어 허벅지를 강하게 미는 순간 혈관 안에 몰려있던 당이 많은 혈액은 표면이 아니라 근육 깊숙한 곳으로 밀려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포도당은 자연스럽게 세포 안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동시에 강한 마찰로 인해 허벅지 국소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는데, 이때 올라가는 단 1, 2도의 열이 근육 속 효소들을 깨워 당을 태우는 속도를 눈에 띄게 끌어올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방향이 있습니다. 힘은 반드시 사타구니에서 무릎 쪽으로, 즉 위에서 아래로 밀어야 합니다. 이 방향은 심장에서 내려오는 동맥 혈류의 흐름과 일치하기 때문에 자극을 주는 순간 혈액과 에너지가 막힘없이 다리 끝까지 전달됩니다. 그 결과 식후에 자주 나타나는 다리 저림이나 밤에 심해지는 찌릿한 감각도 빠르게 가라앉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다리미처럼 미는 동작은 단순히 살을 문지르는 행위가 아니라 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고 열로 태우고 막혀있던 흐름을 한 번에 뚫어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동작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 선택부터가 시작인데, 너무 푹 꺼지는 곳이 아니라 몸이 흔들리지 않는 나무 의자나 소파에 엉덩이를 깊게 걸치고 앉아야 합니다. 두 발은 바닥에 완전히 붙이고 무릎 각도는 90도. 이 상태에서 허벅지에 살짝 긴장이 걸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음으로 힘을 전달하는 도구는 손바닥이 아니라 손입니다. 두 손을 단단히 쥐어 주먹을 만들고 손가락 마디의 뼈 부분이나 손목 가까이에 있는 두툼한 부분을 접촉면으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힘이 분산되지 않고 깊숙이 전달됩니다. 준비가 되면 주먹을 사타구니 바로 아래, 허벅지의 시작점에 놓고 팔 힘만 쓰지 말고 상체의 무게를 함께 실어줍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위에서 아래로, 사타구니에서 무릎 바로 위까지 한 번에 강하고 단호하게 밀어내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방향입니다. 반드시 아래로만 밀고 끝에 도달하면 손을 떼어 다시 시작점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위로 문지르거나 왕복으로 비비면 다리 정맥에 있는 판막의 흐름을 방해해 오히려 붓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속도는 느긋하면 안 됩니다. 리듬을 타듯 빠르고 연속적으로 1분 안에 30에서 40회를 목표로 하십시오. 올바르게 하고 있다면 허벅지 피부가 뜨거워지고 속에서 묵직한 열감이 차오르는 느낌이 분명히 올라옵니다. 이 감각이 바로 근육과 혈관이 깨어나 당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며, 이 단계까지 도달해야 비로소 다리미 효과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단계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각입니다. 제대로 하고 있다면 허벅지 앞쪽 피부가 분명히 뜨거워지고 사람에 따라서는 붉게 달아오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화끈거림은 살이 아파서 생기는 반응이 아니라
혈관이 열리고 근육 안에서 포도당이 실제로 소비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문지르고 나서도 허벅지가 여전히 차갑고 미지근하다면 그건 힘이 부족했거나 깊이가 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피부 보호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피부가 얇고 건조해 자극에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코코넛 오일이나 들기름처럼 향이 강하지 않은 천연 오일을 소량만 발라 마찰로 인한 상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일을 썼다고 해서 힘까지 줄이면 안 됩니다. 표면만 미끄럽게 만들 뿐 압력은 반드시 근육층까지 전달되어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이 원칙을 지킨 상태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살 이모 어르신은 저녁 식사 후 단맛을 끊지 못해 늘 팥이 들어간 디저트를 드셨고 그 결과 식후 혈당이 220mg/dl까지 치솟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드시지 말라는 말 대신 끊기 힘들면 그만큼 갚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식후 바로 이 다리미 기법을 5분간 정확히 시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혈당을 다시 재보니 수치가 145mg/dl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웃으면서 약보다 이 손이 더 무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응이 바로 이 방법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통하는 실전 기술이라는 증거입니다. 따라하기 쉽고 허벅지가 벌써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창에 쉬움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계신 걸 확인하고 혈관 속까지 더 깊게 진동을 전해줄 다음 동작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앞선 동작이 열로 얼어붙은 당을 풀어내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이어지는 2단계는 남아있는 찌꺼기를 흔들어 쓸어내는 마무리 작업입니다. 허벅지를 두드릴 때 나는 부딪히는 소리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진동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몸속 대사 시스템을 깨우는 신호탄입니다. 강하게 주먹을 쥐거나 손바닥을 살짝 오목하게 만들어 허벅지를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리면 그 순간 기계적인 충격이 피부를 넘어 신경을 타고 위로 전달됩니다. 이 자극은 뇌와 췌장으로 빠르게 전달되어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니 인슐린 분비와 세포 문열림을 서두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동시에 이 두드림은 혈관만이 아니라 림프계까지 자극합니다. 문지르기가 피의 흐름을 밀어냈다면 두드림은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과 정체된 체액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고 나면 허벅지가 가벼워지고 밤이 되면 자주 나타나던 다리 붓기와 묵직함이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허벅지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깊은 뼈인데 충분한 진동 자극은 이 뼈 안의 골수까지 흔들어 새로운 혈액세포 생성과 전신 대사 회전을 돕습니다. 즉, 이 두드림은 표면 자극이 아니라 신경, 림프, 골수까지 동시에 깨우는 입체적인 자극이며 앞서 풀어낸 당을 마지막까지 처리하도록 몸 전체에 신호를 보내는 결정적인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선 원리를 실제 몸에 옮길 때 손의 모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손바닥을 펴서 피부를 때리듯 치면 소리만 크고 충격은 표면에서 끝나 통증만 남게 되니 반드시 손바닥을 그릇처럼 오목하게 만들어 안에 공기가 머물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기를 머금은 손으로 허벅지 앞쪽을 동시에 두드리기 시작해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넓혀가면서 사타구니 쪽에서 무릎 위까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리듬을 유지해 주십시오. 이때 귀에 들리는 소리가 중요합니다. 착착 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나면 피부만 때리고 있는 것이고 제대로 된 자극은 속이 빈 소리에 둔탁한 부딪힘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 소리가 날 때 허벅지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올라오는데 바로 그 진동이 기준입니다. 힘은 아프지 않으면서도 허벅지가 안에서부터 울리는 정도여야 하고 이 상태를 30초에서 1분 정도 끊기지 않게 이어가면 충분합니다. 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묘합니다. 찌릿찌릿하면서도 개운한 느낌이 퍼지는데 이것은 가장 끝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하나씩 열리며 정체돼 있던 흐름이 살아난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진동으로 흔들어주면 혈관 속에 숨어있던 포도당은 더 이상 머물 자리를 잃고 근육세포 안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인슐린은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손이 다리미가 되어 허벅지라는 연료를 데웠다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더해져야 할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소입니다. 불은 나무만 있다고 타오르지 않고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화력을 냅니다. 포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에서 사라지려면 반드시 태워져야 하고 태움이라는 과정의 핵심 연료가 바로 산소입니다. 허벅지를 아무리 세게 문지르고 두드려도 숨을 참고 있거나 얕게 헐떡이듯 쉬고 있다면 그것은 아궁이에 장작은 넣어놓고 통풍구를 막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연기는 나고 몸은 더 답답해지지만 실제 열은 잘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깊고 느린 호흡을 더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고 허벅지를 미는 타이밍에 맞춰 입으로 길게 내쉬면 폐를 통해 들어온 산소가 혈액을 타고 곧바로 허벅지 근육으로 전달됩니다. 이 산소가 들어간 순간 근육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는 비로소 제대로 일을 시작하고 포도당은 피로를 만드는 짐이 아니라 실제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함께하면 같은 동작을 해도 다리가 훨씬 빨리 따뜻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식후에 몰려오던 무력감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결국 허벅지를 자극하는 손의 힘, 그리고 그 힘을 살려주는 깊은 호흡이 함께 맞물릴 때 혈당을 태우는 불길은 가장 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손의 움직임과 호흡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저는 이 리듬을 손이 가면 기운이 나간다고 표현합니다. 먼저 손을 들어 사타구니 아래 허벅지 시작점에 놓기 직전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셔 배가 앞으로 천천히 부풀어 오르도록 하십시오. 이때 가슴이 아니라 배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주먹에 체중을 실어 위에서 아래로 허벅지를 강하게 미는 동시에 입술을 오므려 후 하고 길게 내뿜습니다. 이 강한 내심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복부 안에서 압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숨을 세게 내쉴 때 복근이 단단히 조여지면서 배 안의 압력이 올라가고 이 압력은 위와 췌장을 직접 눌러 식후에 그곳에 몰려있던 혈액과 당분을 아래쪽, 즉 허벅지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손으로는 바깥에서 근육을 밀고 호흡으로는 안쪽에서 장기를 눌러주는 안팎 마사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속이 더부룩하던 느낌이 즉각 가라앉고 혈관 속에 남아있던 당은 다리 근육으로 이동해 태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호흡을 빼먹고 손만 움직이면 효과가 반감되지만 손과 숨이 정확히 맞물리는 순간 같은 힘으로도 훨씬 빠르고 깊은 혈당 소모가 일어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잠시 멈추고 아주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철의 손 방법은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는 힘이 매우 크지만 그만큼 혈관과 깊은 근육층을 직접 자극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리를 내려다 봤을 때 푸르거나 보랏빛의 혈관이 지렁이처럼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거나 조금만 서 있어도 종아리와 발목이 잘 붙고 피부색이 어둡게 변하는 분들은 이미 하체 정맥이 심하게 늘어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정맥 안에서 혈액이 거꾸로 새지 않도록 잡아주는 일방향 판막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주먹으로 강하게 밀어 누르는 자극은 혈관벽이 약한 모세혈관을 터뜨리거나 손상된 판막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절대로 미는 동작을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허벅지를 손바닥을 오목하게 만들어 가볍게 두드리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압박으로 혈관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동으로 흐름만 깨워주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면서도 혈액과 림프 순환을 도와 식후 혈당이 내려가는 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다리에 혈관이 피어나와 보이는 분들에게는 강한 힘이 아니라 방향과 방식의 변화가 생명을 지키는 선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또 하나 반드시 배려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허벅지는 멀쩡한데 손가락 마디가 굳고 주먹을 쥐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손 관절은 유난히 마르고 특히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만성 관절통이 있는 경우 억지로 주먹을 쥐어미는 동작은 치료가 아니라 고문이 됩니다.
이런 경우 절대 참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실전의학의 요령이 나옵니다. 부엌으로 가셔서 나무로 된 밀대 하나, 없으면 물을 가득 채운 둥근 유리병 하나만 꺼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손을 대신해줄 도구입니다. 양손으로 병이나 밀대의 양쪽 끝을 가볍게 잡고 허벅지 위에 체중을 실어 사타구니 쪽에서 무릎 위까지 천천히 굴려주면 됩니다. 둥근 표면은 압력을 한 점에 몰아주지 않고 넓고 깊게 분산시키기 때문에 근육 속으로는 충분한 자극이 전달되면서도 손과 손목에는 거의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손은 힘을 쓰지 않고 방향만 잡아주고 체중과 도구가 대신 일을 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 근육은 똑같이 깨어나 당을 소비하지만 손 관절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통증을 참고 하는 것이 치료가 아니라 조건에 맞게 방법을 바꾸는 것이 진짜 의학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허벅지 근육을 강제로 깨워 충분히 일을 시켰다면 그 다음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점의 근육세포들은 문이 활짝 열린 상태로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무 것이나 넣어주면 혈당은 다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후 그리고 이 동작을 마친 뒤 30분 이내에 마셔도 되는 가장 안전한 액체 영양으로 무가당 따뜻한 두유를 가장 먼저 권합니다. 콩에서 나온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신장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마찰과 압력으로 미세하게 손상된 허벅지 근육 섬유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재료를 정확히 공급해줍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혈압 변동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함께합니다. 차갑게 마시는 것은 피하고 약 200ml 정도를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마시면 방금 허벅지에서 만들어진 열과 어우러져 혈액순환이 더욱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이때 단맛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정상이며 바로 그 점이 혈당을 다시 자극하지 않고 근육만 살찌우는 황금 선택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어서 단백질 음료가 부담스럽다면 몸을 씻어내리는 역할에 집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허벅지를 미는 과정과 두드림을 거치면서 근육 안에서는 젖산 같은 대사부산물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때 옥수수 수염차나 누룩을 말린 물은 일종의 자연 정화수처럼 작용합니다. 이 물들은 신장을 자극해 과도하게 남아있는 당과 노폐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속도를 높여주고 혈관 안에 머물던 부담을 덜어줍니다.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기보다는 따뜻한 상태로 작은 모금씩 천천히 넘기면 방금 운동과 자극으로 예민해진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복부의 답답함과 가스를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신 뒤 속이 편안해지고 배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허벅지에서 시작된 대사 정리가 몸 전체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에서 불씨를 지켜주는 선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에서 계피차는 단순한 차가 아니라 췌장을 안쪽에서 덮여주는 약재에 가깝습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성분은 이슐린과 유사한 신호를 내 세포가 포도당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으로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어 왔는데 특히 허벅지 자극으로 세포의 문이 열려있는 직후에 들어가면 그 효과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다시 말해 방금 낮아진 혈당을 다시 튀어오르지 않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배안을 따뜻하게 유지해 밤에 손발이 차가워지는 현상까지 동시에 완화해줍니다. 준비 방법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계피 스틱 하나, 없으면 계피가루 반 작은술을 뜨거운 물에 우려 따뜻할 때 천천히 마시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허벅지를 문질러 몸과 혈관을 한껏 데운 상태에서 얼음물이나 차가운 음료를 바로 들이켜는 행동은 열어놓은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켜 혈압 변동을 일으키고 방금 만든 효과를 스스로 깨뜨리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몸은 지금 따뜻함을 유지하며 정리 중인데 찬물로 갑자기 끊어버리면 오히려 어지럼과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따뜻한 음료로 마무리해 낮아진 혈당과 편안해진 몸 상태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에 앞서 저 역시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살
박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제 진료실에 들어올 때부터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제2형 당뇨를 15년 넘게 알아오면서 식후 혈당이 늘 230에서 250mg/dL 사이를 오르내리는 말 그대로 막다른 골목에 서 계신 상태였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 10분 이상 걷는 것조차 힘들었고 스쿼트 같은 운동은 아예 시도할 수 없었으며 저녁 식사만 하면 배는 더부룩하고 눈은 풀리듯 흐려지며 다리 끝이 저릿해 바로 소파에 눕고 싶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새로운 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딱 하나의 과제를 드렸습니다. 걷지 않아도 좋으니 식사 후 소파에 앉은 자리에서 미기, 두드리기, 불을 내쉬는 호흡, 이 세 가지를 매일 저녁 5분만 정확히 해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이틀 동안 박 어르신은 전화를 걸어 손이 너무 아프고 허벅지가 새빨개졌다고 하셨고 저는 손 대신 따뜻한 물이 든 병을 굴리라고 조언했습니다. 사흘, 나흘이 지나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식후에 몰려오던 멍한 졸음이 사라지고 몸이 안에서부터 따뜻해지며 배가 예전처럼 팽팽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박 어르신은 혈당 기록이 적힌 수첩을 들고 다시 제 앞에 섰습니다. 식후 30분 혈당이 240에서 135, 철 145mg/dL로 내려가 있었고 밤마다 괴롭히던 다리 저림은 80% 이상 감소해 처음으로 다리가 가볍고 따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식사를 줄이지도 않았는데 체중은 1kg이 빠져 있었고 이는 허벅지라는 당을 태우는 용광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박 어르신은 기적의 약을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 손과 일주일의 꾸준함으로 몸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무릎이 성하지 않아도 나이가 많아도 당을 저장하고 태우는 핵심 창고인 허벅지를 정확히 깨우기만 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의 길로 들어선다는 사실을 이분이 조용히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철의 손 1분 처방을 머리에 쏙 들어오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식사를 마친 직후, 늦어도 15토 30분 안이 가장 좋고 의자에 허리를 세우고 앉아 발은 바닥에 붙여 허벅지가 안정되게 놓인 상태를 만드십시오. 먼저 두 손을 꽉 쥐어 손목 가까운 두툼한 부분으로 사타구니 바로 아래 허벅지 시작점에서 무릎 바로 위까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만 빠르고 강하게 밀어내는데 왕복하지 말고 내려갈 때만 힘을 쓰며 약 40토 50회, 대략 1분 동안 이어가고 이때 허벅지 피부가 화끈거릴 정도의 열이 올라와야 합니다. 이어서 손바닥을 그릇처럼 오목하게 만들어 허벅지 앞과 양옆을 위에서 아래로 리듬있게 두드리는데 소리는 탁이 아니라 속이 울리는 둔탁한 부딪힘이 나야 하며 30초에서 1분 동안 허벅지 속 근육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 때까지 계속합니다. 이 두 동작을 하는 내내 호흡이 핵심인데 손을 올릴 때 코로 깊게 들이마셔 배를 부풀리고 밀거나 두드릴 때는 입으로 길게 내쉬어 복부 압력을 만들어주면 산소가 허벅지 근육으로 몰리면서 당을 태우는 속도가 확연히 빨라집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의미가 있지만 가능하다면 아침 식후 1분, 점심 식후 1분, 특히 가장 중요한 저녁 식후에는 1토 2분을 꼭 지켜주시면 혈당이 밤새 안정되는 것을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장의 원칙만 식탁이나 TV 옆에 붙여두고 반복하시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매 끼니마다 혈당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가장 현실적인 관리가 시작됩니다. 이제 말로 설득하는 단계는 끝났습니다. 저는 평생을 연구하며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가장 단순하면서도 몸이 즉각 반응하는 방법만을 남기려고 애써왔고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권은 전부 여러분의 손에 넘어갑니다. 영상이 끝나는 바로 지금 등을 곧게 세우고 의자에 앉아 손을 꽉 쥐십시오. 그리고 단 60초 다른 생각하지 말고 허벅지 앞쪽을 힘있게 밀어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다리 안쪽에서 따뜻한 기운이 차오르고 방금 먹은 음식으로 더부룩하던 배가 가라앉는 느낌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식후 졸음으로 흐려졌던 눈이 다시 또렷해지고 머리가 맑아진다면 그것은 기분 탓이 아니라 혈관 속 당이 제자리를 찾아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경험을 하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실천했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은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자 같은 고민을 안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불씨가 됩니다. 추운 계절이지만 이 방법을 알고 있는 한 다리는 따뜻해지고 췌장은 쉬게 되며 혈관은 밤새 조용해질 것입니다. 오늘 밤은 속이 편안한 상태로 깊이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스스로 달라진 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지훈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몸의 원리를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